불법적인 경로로 동영상이나 운영체제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공유되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악성 코드에 감염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심각한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심각성과 보안 수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안성진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음악 등 콘텐츠들이 많이들 좀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공유되고 있습니까? 예, 뭐 예전에는 웹하드라든지 뭐 파일 서버, 그다음에 뭐 P2P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그 유통 채널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지적 재산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경찰력을 동원한 단속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웹하드나 토렌토 같은 그 P2P 프로그램으로 많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특히 그 토렌트 같은 그 서버가 네.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서 이제 추적이 어려운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현재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내려받거나 사용하면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뭐 일반적으로 그 불법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에 이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 특성상 그 원래 제품이나 아니면 뭐 불법적으로 복사한 제품이나 이들 간에 차이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그 이상을 주는 건 아닙니다만 예.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이 유통되다 보니까 그 해커들 같은 경우에 이 소프트웨어에다가 악성 코드 같은 거를 추가해서 그 유통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디지털 기기에 만약에 이런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악성 코드가 같이 설치되는 형태가 되고요.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아니면 뭐 저장된 파일이 뭐 삭제된다든지 이런 피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네. 그 결과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악성 코드 감염률도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악성 코드 감염과 좀 어느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보통 아주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악성 코드라는 것이 그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그 전달할 수 있는 매체나 그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해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리 그 악성 코드를 잘 만들어도 이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달 방법이 없으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그 보통 이제 그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메일 같은데 이렇게 첨부해서 예. 그런 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홍보가 돼서 이 메일 같은데 첨부로 보내지는 파일들은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열어보지 말아라 이런 이제 인식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악성 코드 자체가 설치가 어렵다 보니까 예.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에다가 임의로 이렇게 삽입을 하는 거죠. 삽입을 하고 뭐 P2P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 웹사이트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악성 코드하고 그다음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거하고 관계도가 아주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이제 악성 코드가 유통되는 수단 중에 가장 유용한 수단이 불법 소프트웨어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뭐 일단은 가장 큰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기업의 경제적인 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디지털 콘텐츠 같은 그런 지적인 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그 디지털 경제 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는 그런 영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거의 뭐 1조 수준으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피해액이 거의 1조 수준까지 육박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경제 기반을 흔들어 놓는다는 그런 큰 측면의 문제점이 있고요. 또 이제 개인적인 측면, 그러니까 사용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애드웨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해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이 광고창이 이렇게 막 뜨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이런 게 보통은 그 동의 절차를 거쳐야지만 그 뜨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 여기에 동의 절차 이런 거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걸로 아예 그냥 애드웨어 같은 게 설치가 돼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계속 나도 모르게 이제 이게 설치돼 있으니까 뭐 계속 이렇게 그 애드웨어 불법 광고가 계속 이렇게 뜨게 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동영상을 요즘 많이 보거든요. 네. 아마 그 지하철이나 버스를 보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보는데 이 동영상 자체를 이제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악성 코드를 집어넣어서 전화번호부를 유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고받은 메시지를 유출하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마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모르는 창이 계속 떠서 난감했던 네. 경험은 많이들 있으실 예. 텐데요. 예. 이 불법 다운로드 한 번 받은 것 가지고도 잘못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인식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해외에도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좀 있습니까? 일단 학교에서 저작권 같이 지적 재산에 대한 중요성, 가치를 교육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돼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교육을 시행하는 나라는 별로 발생하지 않고 그런 교육이 좀 취약한 나라들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이 한 18% 정도 나타나고 있고 뭐 인도네시아는 뭐 84%, 뭐 브라질은 50%, 뭐 이런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또 말씀 들어보니까 무엇보다 이 불법 소프트웨어로 발생하는 악성 코드나 사이버 위협에 대해 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 예. 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그런 노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도적인,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육적인 대책.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자체를 탐지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해서 웹사이트나 서버 같은 데 올릴 때 네. 아예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저작권위원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제 감시하는 그런 활동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앱 다운로드를 받는 그런 앱 마켓들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앱 등록하는 거를 이제 관리 감독을 이제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뭐 기술적인 대책이나 제도적인 대책이나 이런 게 아무리 좋아도 이게 막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를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주체가 모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그 정보윤리라고 하는 그 단원이나 제목으로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지적 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고 자기의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소양적인 측면, 그리고 어떻게 이걸 잘 지켜낼 것이냐는 방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 제도적, 교육적 측면 중에 아무래도 교육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요즘 악성 코드가 굉장히 교묘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예. 이 생활 속에서 악성 코드의 위협으로부터 디지털 기기를 보호하는 방법 끝으로 전해주시죠. 예.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 10대 실천 수칙이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디지털 기기에 최신 업데이트를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보통 이제 업데이트에는 그 악성 코드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디지털 기기, 뭐 컴퓨터가 됐건 스마트폰이 됐건 이 기기들에 대한 이제 최신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PC든 뭐 스마트폰이든 백신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의 방문을 자제한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또
정상적인 마켓 외에 그 비공식적인 그 블랙 마켓이라고 하는 그 마켓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뭐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불법적인 어떤 컨텐츠들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자기 개인 정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또 도청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네.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네. 실천하는 그런 이제 정보 윤리를 그 생활화해야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무엇보다 보안 업데이트 설치를 꾸준히 하고 블랙 사이트는 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스스로의 생활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컴퓨터 교육과 안성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